안녕하세요. 6월 30일. 6월달 마지막이네요. 또 이번 주 마지막 또 금요일인데,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나올 부분은 일단 계약 공시, 셀케형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권, 요게 조금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공시가 뭐 예상보다 많게 나오던 예상보다 적게 나오던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나오는 계약 공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하튼 뭐 조금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센서스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 4,100억대, 4,200억대 정도가 나와줘야 컨센서스 한 6,300억대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 그리고 6월달 한 달 마무리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또 하반기네요. 어제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되었고요. 다우 0.8% 그리고 S&P 500 0.45%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약 포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경기 지표, GDP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또 실업보험자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지고 있다 해서 어제 GDP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유럽 증시 또한 마찬가지네. 혼조세, 영국 마이너스 0.38, 프랑스 플러스 0.36, 독일 마이너스 0.01 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3% 강보합에서 상승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뉴욕 증시 1분기 GDP 호조의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애플 또 최고치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날 시장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그리고 은행주 강세에 주목했다 해서 GDP 성장률 2%대로 최종 집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4% 부분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마찬가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탄탄한 경기 회복력 속에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해서 어제였죠. 파월 발언, 유럽 중앙은행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속적으로 2번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탄탄하다 보니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23조 규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전 열린다 해서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7월 1일 이제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경쟁사들 출시하고 PBM 등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냥 기사가 간단하게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셀트리온에게 조금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경쟁사 하나 알보텍이 또 FDA로부터 또 승인 거부를 당했습니다. FDA 알보텍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세 번째 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고농도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알보텍은 또 몇 개월 정도 더 늦춰지는 부분인데 현재 FDA 쪽의 고농도 승인난 부분은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삼성의 하드리마, 그리고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3개가 있습니다. 일단 PBM 옵토마렉스는 산도제를 채택을 했죠. 아무튼 알보텍 경쟁사가 하나 줄어서 우리 그나마 조금 PBM 등재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부로 인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획기적인 회에 이 약물의 미국 출시가 지연이 된다. 미 식품의약국 알보텍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AVT 알보텍 공의에 대한 완전 응답 서한을 발행하여 획기적인 회에 이 약을 출시하려는 회사의 계획을 더 지연시켰다 해서 세 번째 CRL을 수령했습니다. 알보텍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보텍 아이슬란드 라이카비크에 있는 회사 제조시설 중 한 곳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이 약물의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거부를 당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 요게 하나증권이었나요? 교보증권이었나요? 아무튼 이번에도 알보텍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하튼 그 애널이 조금 일단은 맞긴 맞았습니다. 알보텍 다시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 허가 신청에는 호환성 지정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시 제출하면 6개월의 검토 기간이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해서 일단 단순하게 한 6개월 정도 더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사 일단은 고농도에 대한 경쟁사 알보텍 일단은 늦춰져서 우리에겐 조금 좋은 사항이고요.
일단 셀트리온의 이제 자사주 이제 매입 부분은 대략 3만 주, 3만 주 가량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신청 수량 31만 4천 주에 28만 3천 주 체결했고요. 체결 비율 90%대. 신청 수량, 남아있는 수량 모두 신청했습니다. 3만 569주. 뭐 잘하면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여하튼 갑자기 꺼내든 자사주의 매수 의미, 이게 PBM 때문인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인지는 아닌 듯 하고요. 여하튼 PBM 때문인 듯 한데, 아무튼 PBM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사항인데, 오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유럽 쪽에는 벌써 4월달인가요? 5월달에 신청했고, 그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신청했죠. 그래서 유럽, 미국, 유럽, 국내 쪽 신청했고, 이제 미국 쪽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유의사항에서 뭐 이건 형식적인 내용 부분이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대상 질환명 뭐 신생혈관 뭐 등등해서 당뇨병성 망막 변정에서 신청일 2013년 6월 29일에 미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뭐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신청, 임상 3상 대상자 수 3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했다라는 공시 내용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보도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미국 품목 허가 신청에서 성인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전체 적응증으로 미 FDA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약 12조 6,800억 규모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도한다.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 허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에 이어 안과 질환 영역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 해서 그죠. 요게 안과 질환 부분이라서 과거의 회사의 답변, 안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유통사, 파트너사를 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직접 판매 부분보다는. 셀트리온이 현지 시간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 허가를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다라고 3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섭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소아 적응증을 제외한 아일리아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CTP42의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미국 리제논이 개발한 아일리아 작년 매출 12조 원대 부분이고요. 미국 독점권 2024년 5월입니다. 유럽 물질 특허 2025년 11월 달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시 예정일은 일단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게 조금 또 연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원래는 올해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됨으로써 뭐 셀트리온 쪽으로는 조금 더 뭐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우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가 더 빨랐죠. 특히 테바는 벌써 뭐 2월 달인가요? 그때 허가 신청이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미국의 독점권 자체가 연기가 됨으로써 일단은 비슷한 시기에 경쟁사들 모두 출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미 식품의약국에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며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의 주요 국가에도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 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셀트리온 CTP42를 포함한 연내 5개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허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프롤리아, 졸레어, 악템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여하튼 상반기 안에 허가 신청하겠다라는 부분 상반기 딱 맞춰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오늘 일단 셀키향으로 계약 공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 6,352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350억대 부분이고요. 6,352억 1분기 때 5,900억이 나왔죠. 1분기보다 한 400억 정도 늘어난 부분. 일단은 요 6,352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계약, 이번에 나오는 계약 금액 자체가 4,100억대, 4,200억대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뭐 4천억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테바 CMO권 자체가 약간 플러스 알파로 적용되는 상황이라서요. 테바 CMO가 2022년 3분기에 일단은 CMO 금액 1111억 자체가 체결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반영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1분기 것도 2분기로 이연은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 2분기 때 기존의 1분기 부분 합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 3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 플러스 알파로 보시고 제약 케미칼 쪽에 대한 부분 1100억대 부분 보면 뭐 작년에 제약 케미칼이 1300억대 나왔으니 그죠. 조금 떨어지는 부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뭐 고덱스 이슈가 있더라도 그죠. 1100억대 본다라고 하면 418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컨센서스 6352억 장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바 CMO까지 뭐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죠. 컨센서스를 상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마지막 셀케안 계약 공시 잘 나왔으면 좋겠고 6월달 마무리 그리고 상반기 마무리 한 주 마무리 모두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또 약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알보텍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